잔혹 도마, 사랑의 이별과 파국. 사랑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 중 하나로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 위한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때 사랑은 일종의 심리적 애착과 긴밀히 연관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랑을 일종의 애착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애착 유형에 따라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비교적 건강한 관계를 맺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불안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쁘게 이별하는 이유는 사랑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우리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지고 둘 사이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격변 위에서 시작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이야기가 끝날 때에도 격변의 성격이 그대로 발현한다. 그처럼 이별은 이전에 사랑이 존재했다는 것, 진실하고 견고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어왔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사랑이 지나쳐서, 사랑이 모자라서, 혹은 상대가 내가 꿈꾸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헤어진다. 함께 사는 것이 지겨워져서 헤어지기도 하고 상대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기에 헤어지기도 한다. 혹은 상대가 너무 아름답고 총명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고 미칠 것 같은 심정에서 이별을 결심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감춰진 이별의 이유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별은 단순한 감정의 소멸이나 흥미의 상실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별은 감정의 불일치, 심리적 투사, 의사소통의 실패와 정체성의 위기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감정의 불일치. 사랑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의 불일치가 커지면 사랑이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기대나 욕구가 달라질 때 자주 발생합니다. 심리적 투사. 초기 사랑의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이상화된 이미지를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이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실패.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오해가 쌓이게 되고 이는 관계의 파국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 한 개인이 관계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 그 관계는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관계의 끝으로 이어집니다. 이별은 한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별 후 겪는 주요 심리적 과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실과 애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애도와 유사한 단계를 거치며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순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아 정체성의 재구성. 관계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자신을 정의하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자아 발견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불안과 우울. 이별 후 불안과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때 자신을 돌보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별 후 성장의 가능성. 이별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심리적 성장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욕구, 두려움, 강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게 됩니다. 이는 삶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별을 통해 배운 교훈은 미래의 관계에서 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별은 고통스럽지만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별을 단순히 실패로 보기보다는 자기 이해와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고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그 사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해지고 삶을 더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이별과 이혼은 파괴적 관계를 부른다. 이별은 방황과 무기력과 수동성 그리고 파괴적 관계의 동의어다. 이별하는 사람은 뜨거운 인두로 낙인을 찍고 나라고 말할 때마다 전례 없는 결의를 보인다. 나약하거나 소심한 사람들도 이별을 할 때면 마치 그동안 억눌려왔던 좌절된 자아를 분출할 기회를 만났다는 듯이 끔찍한 짓을 저지르기도 한다. 아내의 뻔뻔한 배신과 모욕을 견디며 살아가던 평범하고 소심한 남편이 어느 날 무시무시한 살인자로 돌변하기도 한다. 기실 그런 일은 사회 이면에서 다반사로 벌어진다.
이별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경악하곤 한다. 그러나 살인이나 자살을 저지르는 정황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다. 열정의 열매가 썩으면서 관계의 씨앗이 배출되면 사람들은 갑자기 끔찍한 사건을 벌이기도 하고 일상적인 언행을 통해서 은근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따스한 침실의 은밀한 분위기에서 달콤한 대화를 속삭이던 바로 그 자리에서 비명과 구타와 통곡이 들려오는 것이다. 상대가 떠나버리든 아니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남아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헤어지는 사람들은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거나 물물교환이라도 하듯이 상대에게 철저하게 계산된 보상을 요구한다. 그와 같이 헤어지는 사람들은 용서는 물론 최소한의 예의조차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선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일상생활에서 의무적으로 실행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실천했던 행동들이다.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상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한다. 상대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거나 상대가 자신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이별을 고하는 상대에게 왜 꼭 이런 식으로 헤어져야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그는 너무도 순진한 당신의 질문에 놀라서 눈살을 찌푸리며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럼 너는 어떻게 헤어지고 싶은데? 이렇게 헤어지는 편이 나아. 관계를 끝내는 방법은, 특히 연인 사이의 관계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후회하거나 망설일 틈을 주지 않고 단숨에 끝장내는 것뿐이야. 그것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말하자면 잔인성은 이별의 고통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치유법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나쁘게 헤어지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때 그런 잔인한 행동에 치유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가 내게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은 모두 너를 위해서야. 우리는 치유를 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와 헤어질 수 없다. 사랑과 이별은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것이지 정교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연히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우연히 그를 떠나게 된다. 우리는 기쁨과 고통 속에서 열정을 경험하고 우리를 넘어서는 그 열정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어떤 예측도 허락하지 않는다. 열정에 눈이 먼 우리는 앞으로 무엇이 닥쳐올지 예측조차 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그것은 열정이 아니다. 열정은 현실적인 것이다. 열정은 과거와 미래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현재에서만 존재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시간은 그 흐름을 멈춘다. 험악한 이별에서는 상대가 여전히 과거에 집착하거나 아직도 사랑이 유효한 것처럼 둘 사이의 관계를 들먹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현재의 맹렬성이 존재한다. 떠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중얼거린다. 이걸로 됐어.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열정이 미래를 향하고 있는 이유는 절대적인 현재의 시간을 영원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지, 너를 사랑할 거야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랑은 약속이 아니라 요구의 선언이다. 그 요구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것으로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동일한 사랑에 합의하고 그 사랑을 동시에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평행선을 그리며 상대를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를 떠난다도 너를 사랑해와 같은 범주에 속하며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요구의 차원에 속한다. 이런 상황은 치유적인 암시와는 거리가 멀다. 너를 아프게 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라고 골백 번을 말한다 해도 누군가를 버리면서 그 사람을 위한다는 얘기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